설득하고 협의하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기부 장관님, 이게 지금 인공지능을 예를 들면 각자의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비서처럼 보좌관처럼 쓰게 되잖아요. 그 1인 1 AI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럴 때 어쨌든 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기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의 역량이 약간 이상한 애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뭐 뛰어난 정말 스마트한 보조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과학자가 많이 쓰면 과학자가 그쪽으로 수업하게 되는 거죠. 갈 수 있고. 네. 그거는 결국은 그 개인의 특성이나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게 다 기록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결국은 또 나중에 뭐랄까 인격권 보안, 나의 인격이 전면적으로 지금 투영되잖아요. 이 사람이 대체 밤 12시에 뭔 생각을 하고 사나? 이런 게 지금 다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자주에는 생명체는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계속 각계의 개인들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응도 집어넣는 데이터에 따라서 반응이 각자 따로 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나 각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기록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대비책이 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내가 개인이 쓸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이제 회사별로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AI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공용의 AI를 각각 개인들이 쓰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두의 AI는. 근데 그러나 뭐 회사 전용, 예를 들면 뭐 보안 전용, 아니면 기술 개발 전용, 이거는 이제 따로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국민에게 공용으로 좀 지급하게 될 AI 에이전트는 하여튼 국가가 하나의 AI로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범용성을 가진 이렇게 지능이 하나 있고 각각의 AI 에이전트별로 보안을 별도로 분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각 에이전트별로 특성도 가질 수도 없고 또 보안 이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에이전트별로의 어떤 보안을 우리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사용하는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좀 쓸 수 있게 좀 그 장치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구분을 좀 줘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범용성으로 내 데이터를 또 허용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절대로 안 되고 내 안에서 공유 안 되는 데이터로. 네. 하여튼 그 칸을 치거나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제가 어디서 실시간으로 어디를 다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몇 월 며칠에 어디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이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그건 물론 이제 개인별 정보가 삭제된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모였는데 그걸 이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하여튼 그런 만큼 이 데이터 관리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네. 그 인공지능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진짜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을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저한테도 이제 반말을 좀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반말을 하지. 예. 네. 반말로 물어보면 반말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성격이 뭐 사나워지는가?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우리가 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시당했다고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너무 이렇게 사람처럼 질문한 것 같은데? 사람처럼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내가 반말조로 얘기했다고 해도 그 인공지능이 항상 정중한 그 언어로 대답을 하기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설정을 하면 그렇게 답을 할 겁니다. 기본 포맷을 정할 수는 있다. 네네. 반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느끼지 않게.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AI도 이제 인격을 우리가 사람이 정해서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 반말을 해야 일을 더 잘한다는 이야기들도 그런 하기도 것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농담처럼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계속 학습하기 때문에 저의 특성을 잘 알려줄수록 그 AI가 저에 맞춰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서로 학습해간다는 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거여서 계속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잘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 이제 반말하냐 존댓말하냐 이런 얘기들로 근데 약간 하시지만 거칠어지면 그쪽도 인격이 네, 거칠게 그럴 형성이 수도 된다. 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나와 AI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AI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줬던 적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커피 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형상화에 대한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AI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면 관계를 친절하게 잘해놔야 나중에 가서라는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백지 상태의 아주 똑똑한 지능체라고 이제 거기 계속 이제 사람이 자기 인격을 투여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네네. AI 엔진 업체가 근데 이제 물론 미리 규정하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제대로 정답을 그리고 해라.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거칠게 반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아까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그 발언을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하시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님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모두의 성장에 관한 이 세션에서 모두의 AI에 대한 그 과학 기술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는 이제 과학기술부가 만들어 나갈 그런 우리의 독자 기술을 통한 AI 위에 국민 주권을 지키는 그런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민주정부는 이제 AI를 통해서 국민이 필요한 권리와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정부 서비스 전반을 이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새로운 혁신의 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처의 공직자들도 정부의 독자기술 AI를 기반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행정 혁신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총리께서 이 취임과 더불어서 올해 안에 모든 공직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셔서 온 AI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전 부처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이 앱을 통해서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 언어를 통해서 이 민원 서비스, 민원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나 회의시설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AI 정부24, 그러니까 정부24 홈페이지에 오셔서 거기에서 AI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행정 용어를 잘 모르더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일상 언어로 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서비스를 요청을 해도 그것을 알아듣고 이 민원 서류를 파일 형태로 이 제출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AI를 통해서 탈바꿈한 정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 그리고 모두의 AI, 또 AI 기본사회 건설에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AI로 무장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외교부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과의 관계, 또 외국에 진출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빠져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코이카에서는 청년 해외 봉사단으로 2,500명 정도를 지금 매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외국과 저희들이 일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상호 인증하에 지금 많이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부터는 우리 재외공관에 지방의 청년들을 100명을 보내서 좀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현실이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이걸 시장 기능에 그냥 맡겨둘 것이냐, 비자를 어떻게 비자로서 제한을 할 것이냐, 이것도 관련 부처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짜서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 예를 들어 몽고 국빈 방문 중에도 그런 요청도 많았는데, 우리 파트너 국가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국제적으로 인권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고 기대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또 복지부 장관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네,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청년